우리 김형철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형철 장군님은 별이 셋이나 되는 중장입니다. 파일로트 출신이시고, 다음에 그 형님까지 그 장군이셔요. 이제 예편을 하신 다음에는 시골에서 조용히 뭐 초야에 묻혀서 계시다가 이재수 장군이 그 불의한 압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시고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나오신 다음에 우리 부정선거 싸움과 관련해서는 이 QR코드에 집중하셔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해서 국제 보고서에까지 그 보고서가 실린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예, 저기 김형철 장군께서 교과서 혹은 전과에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수련장 수련장 옛날에 문제풀이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0%가 자기 사전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30% 사전 투표, 본 투표 70% 하겠다. 이렇게 바쁘시면 가보셔도 되고요. 예,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0%만 사전 투표를 하겠다. 나머지 90%는 당일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도 떠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이 돼 있습니다. 아까 물병 던졌다 그러는데 정말로 잘한 거죠. 정말로 잘한 겁니다.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던 이 당에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4.15 부정선거가 규명이 돼야지 정권 교체가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 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뒷면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지금 당에서는 사전투표 하자고 그러고 일반 국민들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 국민들은 깨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당에서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4.15를 알아야지 사전선거 운동이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지 않는데 당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주 측근에 있는 저와 함께 싸워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전선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일 투표는 상수입니다. 당일 투표의 상수예요. 상수를 보고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사전 투표를 갖고 자 여기다가 몇 퍼센트를 저쪽에 더 집어넣어야지 당선자를 바꾸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거를 제일 나중에 다들 졸고 있을 때 그때 자기네들끼리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사전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왜 사전선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전선거가 불법 도박에 판돈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일 투표를 해서 상수를 키워줘야지 얘네들이 변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는 속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도 자꾸 퍼줘야지 덩어리가 커져야지 부정을 저지르는데 기가 꺾인다. 그런 의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돌려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전선거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예쁜 인형이 있고 수류탄이 있다. 예쁜 인형과 수류탄이 있는데 아이들 앞에 그게 있길래 수류탄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큰일 난다고. 예? 이건 빼고 장난감 갖고 놀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이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수류탄을 저기로 테이프로 딱딱 묶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놀아도 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걸 왜 가지고 놀라고 합니까? 당일 투표라는 예쁜 장난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 사전 투표는 정말로 못하는 사람들, 그때 할 수 없는 사람들, 구린 간 사람들, 아니면 그날 무슨 아버님 상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적게 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얼마나 했어요? 40%를 했습니다. 실제로 40%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40%가 한 것으로 만들어놨죠. 1174만 표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지난번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 표쯤이 당일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이기냐 쟤네들이 이기냐를 갖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몇 명한테 물어봅니까? 많이 물어보는 데는 1000명. 적게 물어보는 데는 500명한테 물어보고 짜장 물어본 다음에 연령별 지역별로 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깁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이깁니다. 거기에 오류가 날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지 3% 포인트입니다. 그런 4천만 명 중에 1000개만 물어보고도 이번에는 윤석열이 당선이 된다라고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게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선거하기 전에 그걸 많이 늘려요. 여론조사의 표본 수를 많이 늘립니다. 얼마나 늘리느냐? 1174만 표를 물어봐요. 미리 닷새 전에. 야, 너 누굴 찍을 거야? 딱 물어봐요.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1000표를 해도 맞히는데 1174가 아니고 1174만 표를 4만 명한테 물어보면 그건 거의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1000만 배나 더 하는데요. 만 배나 더 물어보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26%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정확도가. 사전에 투표한 사람과 사전과 사후가 10 플러스 13, 마이너스 13이 됐습니다. 그건 뭐랑 똑같냐? 마표대교 앞에서 5번 교각 밑에서 오늘 물을 마시고 닷새 뒤에 물을 마셨는데 오늘 마신 거는 물, 닷새 뒤에 마시니까 설탕물이더라.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긴 설탕물이 나와도 안 되고 소금물이 나와도 안 됩니다. 바닷물이 나와도 안 돼요. 물이어야죠. 왜냐? 같은 한강이고 다음에 같은 마포대교의 5번 교각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물맛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틀렸습니다. 틀렸다는 건 뭐예요? 부정이었다. 뭐가? 사전투표가 부정이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정말로 이래서 개콘이 없어졌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왜 이게 바코드를 안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바코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 주장했을 때 주장이 뭐냐? 1번이잖아. 1번.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1번 찍으라는 얘기가 되잖아.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니 그래가지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쓰지 말라고 그런 이유 중에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야 너희들 1111111 이래가지고 1번 찍으라는 말이 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허튼 주장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뉘어. 옆으로. 예? 아니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바코드를 써라. 근데 그렇게 쓰면 그 사람들 또 그럴 겁니다. 이거는 한자로 일자잖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바코드는 바코드라고만 하지 않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코드. 이랬더니 2차원 바코드가 QR코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막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2차원의 막대 모양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쓰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어떤 오늘 기사에 나온 거는 빨리 입법부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QR코드를 쓰니까 QR코드를 쓰도록 법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 막 죽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거 저 사람 죽이는 걸 불법으로 하면 되나? 합법으로 해줘야지. 저 사람 죽이면서 얼마나 저 법에 어긋날까 봐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합법으로 해주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상왕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QR코드를 쓰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그런 거고요. QR코드 여러분 정은경이가 발표한 거 아시죠? 지금 밥 먹으러 들어가면 뭘 보여줘야 됩니까? QR코드. 밥 먹으러 가면 QR코드 보여줘야 되고 QR코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뭐래요? 그거 폐지하겠다 그러죠.
그게 뉴스에 떴습니다. 어제 그제하고 정은경이 발표를 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 없애겠다. 그래서 저는 웬일이야? 야, 되게 좋다. 이제 나도 사회생활을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QR코드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한다면 투표할 때도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공공장소인데요. 당연히 바깥에다 놓고 QR코드를 찍어라. 안 찍으면 당신은 이따가 해. 6시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QR코드를 안 써도 되게 하잖아요. 왜냐? QR코드를 찍으면은 들어가서 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부천 중동에서 4.1초 만에 한 명씩 투표를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투표를 다 할 수 있었느냐? 이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풀렸다. 없는 표를 유령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들이 일일이 세라. 바깥에서 찍찍찍찍 누르면서 해라. 아니면은 발을 찍더라도 계속 찍어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찍어가지고 몇 명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세이자. 그런데 QR코드로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QR코드 한 거 얼마 들어갔어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QR코드 사전, 저희가 생각할 때 사전 투표에 사람들 표를 넣어서 유령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세 있으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뭐 4차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QR코드로 이제 사람 들어가는 거 확인 안 해도 됩니다라는 발표를 합니까? 난 그런 의식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예, 여기에 글자는 원래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라는 글씨가 예쁘게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투표 방해죄다. 물론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찍지 않았어요. 왜? 이거를 그 사람이 이렇게 찍었을 리가 있네. 6시간 동안을 이렇게 찍습니까? 한 장은 잘못 찍을 수 있지만 6시간 동안 1000장을 이렇게 찍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이 사람은 투표를 방해한 투표 방해죄로 고소를 하니 잡아라. 이두봉의 인천지검에다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에서 연수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꼭 잡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했습니다. 저는 몰랐잖아요. 성명 불상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정했습니다. 3, 이제 곧 이 사람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4, 안 나옵니다. 5,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인은 뭐고? 저는 그동안에 경찰을 몇 번을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몇 번 받고 재판을 몇 번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안 나가. 그래서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같이 이거는 지금 여기 아까 같이 그런 청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민경욱이라는 도장을 딱 찍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지죠. 첫날부터 민경욱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거 찍었어? 나 안 찍었는데? 이러면 이거는 만들어 온 투표용지네라고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사인을 찍어라. 사인, 민경욱의 인, 그걸 찍어라.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찍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딱 보고 이게 투표관리관의 인, 그럼 당신 그거 찍지 말고 당신 이름 뭐예요? 당신 사인 찍으세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 사인 죽은 원인이 아니고 당신의 당신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시켜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밖에 가서 막 찍어가지고 오는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다. 공안 추가 구성됐습니다. 공명선거와 안심 투표를 위한 추진위원회. 여기에 아까 여기 서 계셨던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장군과 저의 대표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머리가 굳어가지고 사전선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선거를 후보가 직접 육성으로 얘기하는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합시다.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김영철 장군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전선거에서 모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막고 있습니다. 아까 저 뒤에 있다가 앉아있다가 나간 여러분 아시는 임종두
이분도 석동현 변호사와 같이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입니다. 요 분이 그래도 우리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살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도에 따르면 정보에 따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윤석열 후보는 좀 여기에 있어서 깨어 있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거기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없고 자기는 오히려 우리가 주장한 것들이 있죠. 이 사람한테 세 가지쯤 했었죠. 공약으로 부정선거 의지를 밝혀라.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밝혀라. 육성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국민 앞에 밝히고 이재명이도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야, 너 공명선거 하자는데 반대 없지? 그럼 나 반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같이 공동명의로 이번에 부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다음에 시민사회와 공조를 이뤄라. 그런데 이 얘기가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태망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님,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단체도 거기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정희를 항의 방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직 선관위원들이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난 2020년 4.15 선거 때, 4.15 총선 때 사전선거의 사전선거 개표를 둘러싸고 잃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부정이 저질러질 것이라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다. 그건 너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거는 정말로 좋은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깨듯이 어떤 분이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고 노정희한테 그걸 얘기를 했다. 들을지 안 들을지는 관계없이 그런 얘기를 했고 얘기한 게 신문에 났고 조선일보에 났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봤으니까 사전선거 문제 있구만. 이번에 살펴봐야 되겠구만. 이라는 각성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중요한 거는 후보의 제스처와 후보의 의지와 우리의 각성입니다. 각성이 되면 쳐다보게 돼요. 전에는 보질 않았어요. 근데 저기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 하고 보면 남이 보면 100점 하려고 하다가 한 6, 70밖에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전투표함은 미리 개표할 수 있다. 이거는 법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밀어붙여서 이거부터 해! 라고 하면 얘네들이 스텝이 꼬입니다. 요거 수개표를 우리가 기계로 하면 개표가 이상하니까 수개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딱지 접듯이 빡빡 손톱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피고 거기다 도장 찍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딱지를 접든지 한 두세 번 해서 싹 집어넣는 것.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기계로 개표를 하다가 탁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한 3천만 표 중에 1,000만 표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자개표를 못합니다. 수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수개표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잘못 섞고 이러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것과 되도록이면 당일 투표를 하라. 당일 투표. 사전투표는 이틀이나 하고 당일 투표는 하루 하는 거 이상한 거고 다음에 아직 레이스가 끝나질 않았어요.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람이 여기다가 사퇴할 수도 있고 이 다음에 경천동지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미리 닷새 전에 나흘 전에 많은 사람들이 40%가 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하게 하라. 여러분도 하게 하시고 아들 손자 며느리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표 관련의 사인을 사인을 찍도록 하면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을 때 금방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정과 부실은 없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여지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지난번에 10번 우리 지역은 저와 정일영 인천공항 공사 사장 다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3명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무려 전국에서 10군데의 여론조사가 와가지고 10번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 계속 1등 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1등 했고, 다음에 이 공천할 때 2번 왔다 갔다 하면 살아났고, 경선에서도 이겼고, 출구조사에서도 이겼고, 당일 투표 밤새도록 하는 거 이겼는데, 새벽에 그냥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은 지금 90%가 다 좌빨입니다. 좌빨.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론을 어떻게 조작할까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박 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박 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빤합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10%도 이기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호자격하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할 게 하나도 없다. 저도 계속 이겼는데 마지막에 좀 비슷하다? 상승 곡선을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6일 전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엿새 동안엔 깜깜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놔둬 지금은. 놔뒀다가 지금 붙어 막 비슷해 막 이러다가 나중에 거기 붙었어. 상승세 이런 다음에 깜깜이로 엿새 있다가 얘가 이겼다고 발표합니다. 이겼다고 발표하면 끝입니다. 이겼다고 발표를 해요. 발표하면 이거 뭐야 이러면 야, 그 상승 곡선이었잖아. 상승 곡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불법 선거에 그 우산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론조사 기관을 계속 견제를 해야 돼요. 너희들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너희들 이렇게 안 할 나중에 붙여놓고선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해야 합니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요거고요. 이번에는 7시 반쯤 되겠죠. 출구조사에서 당선이라고 발표하면 그게 끝입니다. 저는 총선이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버티고 온 거예요. 총선도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2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대신 간 사람은 거기서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출구조사 딱 나오는 순간에 별 4개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합니다. 재벌들도 다 그 뒤로 몰려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돼. 그럼 끝이야. 뒤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리 뭐 해도 우리 만장이 잘못 나왔다 그럽시다. 제 지역구에서 10만 장 중에 만장이 잘못 나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야 만장이지만 전국에서는 50만 장 차이로 50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수 없어. 그래서 이유 없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합니까? 지금 이준석이 할까요? 이준석이 합니까? 다음에 누가 지금 김기현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하돌돌, 하준석이 합니까? 하태경이 합니까? 아니면 제가 또 해야 될까요? 제가 또 합니까? 힘들어서 못하죠. 기가 꺾이고 속상해서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승부를 봐야지 그 뒤에 잘못되면 우리가 요런 걸 밝혀요. 이거는 다 소용이 없다. 이번엔 정말 무서운 투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82개의 마지막입니다. 182개의 비밀 투표소를 제가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전국에 지난번에 9개소의 비밀 투표소, 비밀 사무소를 만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과천에서 관악으로 옮기는, 서버를 옮기는 상황에 우리가 막 쳐들어갔다가 거기는 쓰레기장을 뒤지니까 공문이 찢어진 채로 나왔는데 거기에 9군데의 임시 사무소를 만들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을 넣고 이런.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밀 아지트고 불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0군데에서 그런 게 있었고 20군데에 전부 다 인터넷 선이 들어갔다는 녹취를 제가 여기에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확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자. 그래서 문의를 하자. 선관위, 야 너희들 비밀사무소, 임시사무소 있어?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없긴 뭐가 없어 임마. 여기 20개 있는데. 그래서 녹취를 제가 딱 발표하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거를 우리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전국에 있는 182군데의 임시사무소에 주소하고 빌딩 이름하고 거기에 왜 했는지 인터넷 선이 20개인 줄 알았는데 36개가 들어간 걸 쫙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 발표한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발표했을 거예요. 182개 자체가 불법이에요.
만들 수 있다는 게 없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2달 동안만 빌렸습니다. 2달 동안만. 2월부터 4월 달까지. 그 다음에 싹 없애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료를 싹 없애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감시를 해야 됩니다. 행안위원회를 해서 따지고 불법이니까 폐쇄해 이런 걸 하라고 조언을 했으나 듣지 않았으니 저희 국토보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36개 다 할 수 없어요. 182개 사람이 없으니까 36개 군데에 인터넷이 들어갔으면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야 몇 개 필요해. 그래서 3만 표 필요해. 그래 알았어. 야 3만 표 만들자. 그래서 따라락 한 다음에 야 네가 들고 가. 그럼 여기 이렇게 선관위 직원 이래가지고 바구니로 들고 가면 저 새끼 뭔지 모르죠. 다 적법한 건 줄 알죠. 네가 소설을 너무 많이 쓴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설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소설을 그렇게 쓰도록 가능하잖아요.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의심 받으면 안 되고 그게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서 36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내가 이 주소도 다 밝혔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누가 거기 어디지 해서 가서 물러나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여기 뭔지도 몰라 너희들 뭐 매국노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위축되고 헛지랄을 못하도록 헛일을 못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고 토론 준비를 하고 공약 준비를 하면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깁니다. 청과사범이 있는데요. 이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놔두면 100% 집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라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대비까지 안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인천에서도 저를 공격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당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십니다. 귀한 분들이셔서 영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표를 지키는데 진력을 하셔야지 지금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더 잘할 필요는 없어요.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지금 바보 같은지 지금 이재명이 쭉 올라가고 윤석열이 쭉 내려가가지고 뭐 그런 추세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초밥 먹고 소고기 먹고 초밥식 뭐 하고 법카하고 그러면 쭉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왜 쫙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어이구 기차에서 신발 올려놨잖아요. 아니 그게 정과 4번 저 법카 이거보다 더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음모에서 세상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